그간 지주댁마당을 빌려 진태를 키웠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져 매번 오가는 것이 번거로웠습니다. 또한 지주댁 주변 사방이 아스팔트 시멘트 천지다 보니 여름이 되면 그늘 밑에 있어도 녀석은 더워서 헐떡였습니다. 또한 지주들을 비롯한 지주들의 친구들이 오가며 건축자재를 쌓아놓아 위험하고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 진태가 타로 가는 일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이미 타로겠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실 뻔했던 것을 죽 써서 개조 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집사는 진태를 돌보려 매일 출근할 때마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었습니다. 해 1년 전부터 진태를 키울 수 있는 시골집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금전적 여유도 없고 시간적 여유도 없는 이유로 개를 키울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땡볕에 묶여 헐떡거리며 잡혀먹힐 위기의 녀석을 외면할 수 없었고 그때부터 녀석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키우기 시작했기에 나름의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주댁 마당 상황이 열악해서 진태랑 살 수 있는 대여비 싸고 안전한 공간을 찾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공간을 찾았습니다. 산자락에 접해있는 외진 집인데 10년간 버려져 폐가가 되었던 곳을 집주인이 손을 봐서 빌려주는 곳입니다. 주변에는 수십 년간 묵혀진 쓰레기가 있고 세면장도 손봐야 하며 자다가 화장실 가려면 40발자국을 걸어 나와야 해서 잠이 깹니다. 천장에서 계속 논외기가 나옵니다. 물건 사러 읍내로 나오려면 2km는 킥보드를 굴러 나와야 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집도 50m 아래쪽에 있습니다. 집 뒤가 산인데 집 몇 발짝 위쪽에는 고라니가 한가롭게 풀 뜯고 있을 정도로 야생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간 살던 임대 아파트는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리를 저버리고 산골로 이렇게 들어온 곳입니다.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이 녀석 때문입니다. 맹모 삼천식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을 이사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도구를 제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 댁 아스팔트 바닥에서 지주댁으로 그리고 다시 산골 마을로 진태의 인생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개 하나 때문에 산자락 아래로 이사를 와서 앞날에 고초를 자처한 것에 대해 참으로 할 일도 없다는 생각을 하시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가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연습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따름입니다. 진태가 지주댁에서 빠져나옴에 따라 앞으로 진태 도둑괭이 급식소 소장 역할은 닭들이 맡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간 진태가 머무르던 국계의사당도 해체되었습니다. 국계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진태는 이제 야인으로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 당당히 포효하던 진태방로도 해체되었습니다. 지주댁 탑 너머로 집사가 오는 것을 감시하던 임무도 이제는 끝났습니다. 진태의 짐을 꾸려서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합니다. 지주댁에는 진태의 마지막 자취가 남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은 과거 세상과의 헤어짐입니다. 그간 정들었던 동네 댕댕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갑니다. 오가는 길에 쓰다듬어주고 먹을거리를 챙겨줬던 녀석들과의 만남도 마지막입니다. 철물점 앞에 경비를 서는 녀석으로 유난히 사람 손을 그리워합니다. 어떤 괴한이 삽자루로 때려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던 녀석입니다. 진태랑 산책하러 가는 길에 거의 매일 들려서 놀아줬던 녀석입니다. 새끼 때부터 볼따구 잡아당기며 귀여워해줬던 녀석입니다. 누군가 녀석들의 시선을 외면하지 않고 위로의 손길을 건네는 이가 나타나
저 대신 녀석들에게 한 번씩 따스한 온기를 건네기를 기대합니다. 그간 수없이 진태와 헤매고 돌아다녔던 정든 들판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깝기나 하면 한 번씩 오갈 테지만 이사가는 집과 20km가 떨어져 있다 보니 킥보드 타고 진태와 함께 이 길을 다시 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진태가 처음 이 벌판에 발을 디디고 낯선 느낌에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때가 생생합니다. 집 앞까지 차가 들어올 수 없는 길이다 보니 집 앞 50m 앞 흙길에서 이삿짐 차가 빠졌습니다. 30kg이 넘는 책박스를 산자락집으로 향하는 오르막길로 들고 올라갔습니다. 중간에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한 번에 50m를 걸어 올라가야 했기에 극한의 고통을 맛봤습니다. 몸에 쥐가 나는 것을 참으며 열댓 번은 오르락내리락 짐을 옮겼습니다. 대학 시절 방학에 학비 벌려고 노가다 하면서 악덕사장을 만나 개고생했던 이후로 최고로 힘겨운 경험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날 밤부터 3일간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을 꾸다 깨곤 했습니다. 더군다나 바퀴가 빠진 이삿짐 용달차를 꺼내려고 출동한 네카차가 동네 주민의 밭을 밟아 농작물을 요절내고 농사짓는 지하수 펌프 전기줄을 끊어먹었습니다. 다음날 전기선 사다가 교체 작업하느라고 전봇대를 타야 했습니다. 흔히 이사 가면서 액땜으로 유리그릇 하나는 깨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플라스틱 병 하나 찌그러지지 않고 완벽한 이사를 했습니다. 다만 동네를 초토화시켰을 따름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산자락 아래로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그간 공사하며 버려진 쓰레기, 유리 파편 등이 천지라 한 달간은 청소해야 할 상황이지만 그래도 녀석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진태는 앞으로 자기가 지켜야 할 집 바깥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가득합니다.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녀석이 반겨줍니다. 녀석도 외롭게 홀로 마당을 지키지 않아서 좋고 저도 녀석이 탈옥해서 교통사고 나면 죽 써서 개조 살릴 걱정 안 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이사 오면 모든 것이 좋을 줄 알았는데 세상 일은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이사 온 이틀 후 녀석이 몹시 간지러워해서 허벅지를 봤더니 털이 한 움큼 빠져 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크기 구멍입니다. 간지러워서 이빨로 긁어댔던 것입니다. 삽목이나 진드기 때문인 듯합니다. 진태 때문에 어려움을 감내하고 이사를 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진태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다니요. 이는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앞으로 가려다 보니 뒤에 와 있고 높이 올라서려다 보니 늪에 빠져 있는 인생 역설의 한 측면입니다. 하여간 이 흉악한 삽목이 진드기와의 처절한 전쟁은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물고기다. 아이고.